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따따따구입니다. 오늘도 시작된 지우와 피카츄의 마지막 모험, 과연 이번에는 어떤 일들이 주인공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이번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와 함께 여행을 계속하던 지우와 피카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던가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었는데 腹が減った。 때마침 눈앞에 카페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장 샌드위치를 주문해 한 입 먹어보니 왠지 모르는 고향의 맛이 느껴지자 지우는 극찬을 아끼지 않는데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언제 또 셰프로 전직했나 늘 밥을 해주던 웅이가 진짜로 밥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카페 주인 누나한테 반한 웅이는 언젠가 자신의 마음을 전할 생각에 열정페이로 일하고 있었건만 料理修行に出ていたダーリンが店に戻ってくるって。 그녀한테는 이미 잘생긴 약혼자가 있었다는 사실, 차이고 또 차여도 실연에 내성이 없어 하얗게 재가 된 친구로 보고 두 사람이 곤란해하고 있자 サトシ、 또 다른 밥 담당 덴트와 만납니다. 이것으로 이슬이와 덴트는 첫 대면인데 世界の美少女かすみです。 덴트가 블루체육관 미녀 세자매의 그 덤으로 알고 있다며 근본 히로인의 영린을 건드리는데요. 초면인 이슬이와는 달리 웅이와는 이미 친구 사이라서 둘이서 같이 지우의 월침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聞かないでくれ。 그렇지만 그런 친구가 못 본 사이 마이너스 오라를 잔뜩 뿌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잠깐 언뜻 보기에는 그저 침울해 보이는 웅이의 모습. 재밌게도 이것 또한 과거 무인편을 오마주한 것인데요. 한때 잘만 여행하다가 오렌지제도 직전에서 미지 박사한테 반한 나머지 헤어지게 되는 웅이는 성도편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훈의 집에서 재등장합니다. 그래서 지우와 이슬이가 너 왜 여기 있냐고 물으니 聞かないでくれ。だから聞かないでくれ。聞かないでく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묻지 말라는 대답을 하며 마이너스 기운을 뿜어내는데요. 그러고 보니 정말 미지 박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있는데 뭐 지금은 맥거핀으로 남아있는 얘기지만 이렇게나 동이나 충격을 받았을 정도면 미지 박사한테도 약혼자나 애인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침울해진 웅이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어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자 웅이와 달리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은 덴트가 실연에는 꽃을 보는 게 제격이라며 친구들을 꽃밭으로 안내합니다. 확실히 산뜻한 꽃들을 보자 효과가 있었나? 美しいといえばお姉さん。 에라이 미친놈아 어떻게 그걸 그렇게 연상하냐? 어? 그런 웅이를 숲속에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부리움의 환각에 걸려 다짜고짜 숲속으로 달려가는 웅이 그 뒤를 친구들이 쫓았으나 부리움의 방해로 결국 놓쳐버리고 답답한 나머지 그저 발만 동동 구르는데 디텍티브 타임. 간만에 탐정 모드가 된 덴트가 말하길 숲의 마녀라고도 불리는 부리모음은 사람의 기분을 읽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실현당한 웅의 마이너스 오라를 숲에 가두기 위해 그를 꼬드긴 거라고 설명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큰일이 날 것은 안 봐도 뻔한 일. 서둘러 웅이를 찾기 시작한 지우와 친구들은 우연히 몸지부림을 발견. 이 작은 아이 또한 사람의 기분을 읽을 수 있는지라 지우는 웅이를 찾고 싶은 자신의 진심을 몸지부림에게 전하자 그 마음이 통했나 도움을 받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맛이 가버린 친구놈은 지금 뭐라고 있나 살펴보니 好きよ。自分もです。やっぱり嫌い。 망연 누나한테 조교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을 보고 주인공들을 안내하는 몸지부림. 도중에 뜬금없이 나타난 손지부림한테 탈탈 털릴 뻔했으나 어쩌지 무사할 수 있었던 지우는 샌드위치 먹은 것이 전부 소화되었다며 엄마의 고로케를 떠올리는데 배가 고픈 것은 피카츄도 마찬가지. 덴트는 가르르폰 불비달마의 기차 도시락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요. 덴트가 먹고 싶다는 이 도시락 세트, 포켓몬 영화 좀 보신 분들이라면 왠지 낯이 익은 도시락인데 그렇습니다. 원본인 불미달마 도시락은 포켓몬스터 15주년 극장판 큐레문의 성검사 캐르드에서 나온 그 도시락입니다. 물론 그때는 가르르폼이 아닌 오리지널 불미달마 도시락이었는데 구성을 보니 그냥 용기만 다를 뿐 내용물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남들은 배고프다고 한창 징징거릴 때 이슬이는 팥 쪽을 보고 정신적 데미지를 받습니다. 물 타입은 좋아해도 벌레 타입은 싫어한다는 말에 덴트가 그럼 그 두 개의 타입을 가진 물거미는 어떠냐고 팩트를 꽂자 자기도 그런 질문은 처음 받았는지 섣불리 답하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잣담으로 숨을 돌리고 있을 때 그 틈을 노려 황갈거는 부리모음. 그로 인해 지우는 엄마의 고로케에 홀려 다짜고짜 달려가고 이슬이도 물타입 애들한테 그대로 홀려버립니다. 그리고 덴트 앞에는 安全確認万全の駅弁です。 상행하행 형제의 도시락 세일지에 그만 눈이 멀어버리는데요. 세 사람 모두 정신을 못 차리자 보다 못한 피카츄가 전기찜질을 날립니다. 덕분에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주인공들.
그래도 우리에게는 몬지부림이 있기에 꼬맹이 안내를 받고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 마침내 망유한테 조교를 당하는 웅이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환각에 걸려 지우를 카페 누나의 약혼자로 인식한 웅이는 결국 마시가버린 나머지 공격이 날아오자 어쩔 수 없이 야나프를 꺼내는 덴트. 아슬아슬하게 스톤 엣지를 피했으나 아니 철토나 넌 의리도 없냐 아니면 생각이 없냐 주인이 시켜도 니도 멀쩡해야지. 몬지부림이 위기에 처하니 이어지는 망유의 공격을 화려한 못놀림으로 모두 피한 세계 챔피언. 포켓몬을 향한 지우의 마음이 웅이한테도 통했나 서서히 환각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그 한마디에 드디어 정신을 차린 웅이. 그러나 몬지부림은 안타깝게도 상처를 입고 마는데요. 지우가 얘 방패막이로 쓴 것 같은데 방금 나만 그렇게 보였나? 정신 차린 웅이가 후다닥 파스약을 꺼내 몬지부림을 치료하고 있을 때 지우는 망유한테 다가가 너 마녀 사냥이라고 들어봤냐며 뒤지기 싫으면 이 이상의 무의미한 싸움은 그만두자고 제안합니다. 지우의 진심과 웅이의 상냥한 덕분에 분노를 가라앉힌 부리모음. 딱 봐도 지 때문에 이 사단이 나고 꼬맹이가 다쳤거늘 동포로 치료해줘서 고맙다는 뜻을 전하며 웅이의 조교를 멈추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하늘에서 누군가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미숙함을 깨달은 웅이는 지우와 같이 여행하며 마음을 단련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리하여 밥단당이 2명이나 늘어 식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눈치 빠른 덴트가 시청자들은 너희들만의 여행을 원하지 내가 끼는 걸 좋아하지 않기에 상행과 하행 형제의 새로운 차량을 보러 가야 한다는 이유로 이쯤에서 하차를 결심합니다. ベストウィッシュ良い旅をベストウィッシュ良い旅を 그렇게 덴트와 헤어진 지우와 이슬 그리고 웅이는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오늘도 여행을 계속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웅이까지 합류하는 것으로 마침내 무인편 주인공들이 모두 뭉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특별 게스트로 덴트까지 등장해 한층 더 풍성한 재미를 보여주었는데요. 확실히 2명한테 집중된 에피소드라서 그런지 웅이의 개성을 부리모음의 특성과 잘 버무려 그럴듯한 사건을 만들어냈으며 그 사건을 덴트의 개성으로 풀어나가는 전개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덕분에 누가 하나한테 편주되지 않아 웅이와 덴트 모두 자신들의 역할을 톡톡히 다했는데요. 다만 인물들은 물론 게스트 포켓몬이 부리모음에 모든 분량을 할당한 나머지 지우의 포켓몬이 등장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나올 바에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다는 제작진의 판단으로 추측하는데요. 그렇게 다음 편부터는 정상적으로 지우의 포켓몬이 나올 예정인지라 포켓몬들의 재미는 다음 편부터 다시 기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3화도 스토리의 구성은 좋았으며 도중에 전작의 향수가 느껴지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덩달아 WS는 메인 에피를 하나도 차지하지 못했던 부리모음이 나와서 그 매력을 제대로 선보였는데 한편 스토리의 재미는 물론이요 과거의 향수와 포켓몬의 매력을 모두 담고 있는 포켓몬서 최종장. 더욱이 에피소드 마플에 등장하는 라티아스의 존재감이 점점 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과연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인지 해당 내용은 다음에 또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관련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의 100% 주관일 뿐이며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해석이나 의견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 요약. 웅이는 부리모음한테 조구로 당한 걸까 포상을 받은 걸까 끝.